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빌라 거래량이 이 아파트 거래량을 20개월 연속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에 비교해서 집값이 덜 오르고 또 매매 부담이 작다는 것이 이 빌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각종 재개발 사업 등의 주목을 끌면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빌라 쪽으로 거래가 많아질지 그리고 아파트에 있어서는 거래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시다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외에 다양한 정보도 준비해왔고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문가와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부터 저희 체크해 볼 거고요. 그 이후에는 강남구 논현동과 도봉구 창동으로 떠나볼게요. 논현동에서는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창동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정보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편한 곳으로 연락 주셔서 궁금증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친절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먼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입니다. 역시나 첫 번째 시간에는 이번 주에 알아야 할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주 이제 부동산 뉴스에서 이제 가장 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다라는 건데요. 사실상 뭐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형성이 되었었지만 이제 6월 달에 한 차례 규제 지역에서 해제를 많이 해줬고 또 이번에 또 9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해제한 지역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뉴스들이 갑자기 또 뜨다 보니까요. 바로 또 아파트 안 판다, 마음 바뀐 집주인들 하루세 매물 6천 건이 증발이 됐다라는 기사들도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굳이 급매물을 시세보다 싸게 급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없어진 셈이 되겠죠. 이렇게 다시 매물을 걷어들이는 집주인들이 하룻밤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일 0시부터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규제 지역이 대부분 해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매매 가격도 하락한 곳들도 많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거래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규제 완화 정책들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고 있는데요. 6월 달에 한 차례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크게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9월 달에도 다시 한번 이런 완화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도 집값이 크게 떨어진다거나 뭐 거래량이 급락하거나 이런 것은 바라지가 않겠죠. 어차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과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국가의 경제 손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바라는 거지 급등하는 거나 급락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금리로 인해서 아무래도 매매 가격이나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규제 완화 정책들을 펼쳐 나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규제 정책이 나왔습니다. 해제된 지역 서울까지 전국의 17개 지역 매물이 모두 감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부산은 600건, 대구는 500건 등 전국의 17개 지역의 매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전날 대비 경기 지역이요. 무려 1,700여 건이 감소가 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물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서울도 하루 만에 매물이 500건이 감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조금 좀 특이한 점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지 않은 서울 지역도 같이 매물을 걷어들었다라는 점인데요. 시장 재과열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해제가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6월 달에도 이제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집값 상승이 다시 또 꿈틀거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그렇게 큰 변동이 없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완화 정책을 펼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6월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된 대구 수성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전남 여수, 광양, 순천, 경북 경산 등도 현재까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조정 지역에서 해제가 될 때 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할 것인지 바로 세금과 청약과 대출과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좀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취득세 중과 배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새로운 주택을 가지게 될 경우에 취득세 부담이 굉장히 커서 어떻게 보면 취득세 중과로 인해서 거래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 2주택자부터는 취득세가 8%, 3주택상 이상부터는 12%까지 취득세가 중과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래세 자체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면서 거래가 형성이 잘 되지 않은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1에서 3%의 가액별로 기본 취득세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규제가 완화가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주택자 종부세도 완화가 된다라는 점인데요.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일반 세율이 아닌 이제 중과 세율이 적용이 됐었는데요. 세부담 상한 역시 150%가 아닌 300%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2채 중 한 채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지 않고요. 세부담 상한도 300%가 아닌 150%이기 때문에 내가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도 세부담 상한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전년도에 비해 크게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런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기준일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과세 기준일이 종부세나 재산세는 6월 1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6월 1일을 넘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제 내년부터는 적용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거주 2년에서 보유 2년으로 형성이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면은 실질 거래 가액, 양도가액이 12억 초과분에서만 과세가 됐었죠. 예를 들어 내가 양도가를 15억이다라고 했을 때 12를 빼면은 3억, 그러니까 12억 초과분 3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그 이하부터는 비과세를 받았었는데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해야지만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내가 취득했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은 양도세는 양도세를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 2년을 해야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된 이후에 취득을 하셔야지만 보유 조건 2년만 채우시면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7년 8월 13일 이후에 취득할 경우에는
보유 2년이 아닌 거주 2년까지 채우셔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받으신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종점직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조금 더 여유가 있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 등을 이유로 1세대가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 양쪽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라면 종전주택을 2년 안에 매도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게 된다면 종전주택을 2년이 아닌 3년 안에 매도만 하게 되더라도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제 후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 후에 증여를 받게 된다면은 취득세가 굉장히 낮아지는 또 효과를 받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시가 표준액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취득세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무려 12%였는데요.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 해제 후에 증여를 받게 된다면은 시가 표준액과 무관하게 3.5%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취득세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청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대출 규제에서도 굉장히 많은 달라지는 점들이 있는데요. 등기 후에 전입 의무가 없어진다라는 점, 그리고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세대원 모두 다 청약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전매 제한도 해제가 되고 중도금 대출도 세대당 2건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어지고 15억 초과 아파트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LTV, DTI도 규제를 완화를 해줌으로써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들이 바뀌니까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투자했던 지역들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됐는지 이런 거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들은 26일 0시부터 시작된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 지역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해제 지역과 관련해서 전략도 세우고 싶으신 분들, 탄탄한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 참석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미나 정보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을 주제로 정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선 이 조정 지역과 관련된 부분들, 해제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세미나 이야기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 한 번 더 해드리고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자,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미 이사님께서 엄선해서 준비해온 알짜 투자처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바로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좀 선정한 이유가 아무래도 시세 대비 좀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입지가 깡패다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입지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지하철역과 가까운 일반 주택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언주역에서 도보 3분 정도 걸리는 정말 초역세권입니다. 다른 노선도 아니고 많이들 좋아하시는 9호선 라인을 끼고 있는 언주역에서 불과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세는 5억 5,300만 원에서부터 5억 9천만 원까지 실평수는 한 13평, 14평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 실투자 금액은 7천에서 8천만 원으로 똘똘한 한 채에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자면은 강남 지역은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투자나 거주를 원하시는 지역 중에 한 곳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또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리고 임대 사업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 인프라 자체가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내 동네 근방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먹거리, 즐길거리, 또 직장이 가깝다라는 점, 많은 일자리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강남 하시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수많은 개발 호재들이 바로 이제 강남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 지역이다. 그만큼 계속해서 강남 지역은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이 가장 가격이 비싼 이유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 수요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젊은 층들이 일을 구하기 위해서 서울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일자리가 직주 근접 얼마나 많은 일자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가 그 지역의 땅값을 그리고 그 지역의 집값을 결정을 하는데요. 서울 내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 바로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일자리 수요를 받쳐주고 있지만 앞으로 뭐 GBC라든지 이러한 대형 개발 호재로 인해서 더 많은 고용 인구가 창출이 된다라는 점에서도 강남의 미래 가치는 여전히 좋다. 서울에서 여전히 강남구의 입지가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집값이 뭐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남권 내에 한강뷰를 바라보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학군이 굉장히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신고가가 나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결국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가격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인데요. 그만큼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학군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들은 여전히 탄탄하게 가격 방어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수 전체적으로는 감소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1, 2인 가구 수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의 수요층 자체들은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뭐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을 살펴보시더라도 강남권 내가 굉장히 서울 내에서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와 달리 소형 주택은 조금은 좀 다르게 좀 접근을 하셔야겠는데요. 이 가격 자체들이 땅값에 대부분 결정되기 때문에 땅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지역의 이런 소형 주택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불과 5년 전, 2017년만 하더라도 강남권의 투룸이 다세대 주택이 3억 원대에 나왔을 때도 그때도 굉장히 비싸다. 다세대 주택이 무슨 3억이냐 할 정도로 굉장히 가격이 비싸다라고 했지만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서 6억이 넘어가고 뭐 7억. 조금은 뭐 요즘에 럭셔리하게 나온 것들은 뭐 10억 가까이도 투룸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동은 논현동이지만은 지하철역으로는 9호선 언주역에 가장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주역에서 도분 3분 정도 걸리는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노선들이 아주 바둑판으로 꼼꼼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3호선, 7호선, 9호선, 2호선, 또 신분당선, 분당선까지 여러 다양한 노선들과 그리고 버스 노선까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강남의 상권이라든지 뭐 위쪽에 신사, 청담, 뭐 논현동의 먹을거리들, 상권 자체들도 워낙 또 근처에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자체들도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는 이제 국제기록 복합 개발지구라는 전국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가 바로 내 집 오른쪽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국제기록 복합 개발지구 호재로 인해서 강남 인근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있죠. 바로 집가 상승이 급격히 상승할 것을 우려한 지역이 바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말 그대로 갭 투자는 불가하고요. 그리고 실거주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그만큼 정부에서도 이 지역은 이 국제기록 복합 개발지구로 인해서 주변의 집가가 크게 올라가는 것을 우려한다라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삼성동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뭐 잠실동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강남 투자 원하시는 분들이 뭐 논현동, 역삼동, 학동역 주변으로 투자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 지역의 내 땅, 내 지분이 한 평이라도 굉장히 소중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테헤란로를 중심축으로 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오른쪽으로는 국제기록 복합 개발지구 해서 양쪽으로 굉장히 큰 개발 사업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동에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기록 복합 개발지구 마이스 산업단지 중심지로 이루어질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오면서 뭐 경제적 파급이
효과라든지 고용 창출 효과가 무려 122만 명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집을 구해야 되는 그런 수요층들이 대기 수요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것이 완공이 되면 그때는 가격이 더 비싸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공되기 전에 미리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교통이 편리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막히는 시간대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은 이제는 이러한 모든 교통시설들이 지하로 들어가겠습니다. 영동도로 복합 환승센터로 인해서 이제는 강남도 굉장히 교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삼성역과 봉은사역 영동대로 규모의 GTX A노선, C노선 그리고 KTX 지하철 2호선, 9호선, 버스 노선 52개가 지나가는 어마어마한 환승센터가 내 집 근처에서 일어난다. 단순히 교통 환승센터가 아니라 먹을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있는 세계적인 지역으로 변모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분당선 연장 1단계가 개통이 됐고요. 추후에 용산 또 은평까지 올라가겠고요.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A노선, C노선 들어오고요. 또 위례 신사선까지 또 노선들이 계속해서 확충이 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은 여전히 투자 가치가 높겠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강남 같은 경우에는 수요층들의 니즈에 맞게끔 집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1레인 가구들이 몸만 딱 들어올 수 있게끔 다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방이라든지 여기 안방 그리고 여기를 다이닝룸으로 크게 사용할 줄도 되고 아니면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를 해서 방을 하나 더 만들어서 방을 2개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넓게 1개를 사용해서 거실을 넓게 사용한다든지 굉장히 수요층에 맞게끔 이렇게 구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은요. 5억 5,300에서 5억 9천만 원, 6억 원 이하의 귀한 매물입니다. 전세 안고 7천에서 8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겠고요. 월세는 2천에서 월 140에서 15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논현동에 위치한 귀한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평가받고 있는 지역이죠. 도봉구 창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동과 노원역 사이를 개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의 그 부지를 개발을 하는데요. 이제 광역 중심권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봉구 창동하면은 이미지가 배드타운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죠. 일자리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교통도 강남으로의 진입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해소해줄 정책들이 나옴으로써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어서 투자 시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창동역은 1호선과 4호선이 동시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후에 GTX C노선이 들어서게 된다면 삼성역까지는 20분대 안쪽으로 10몇 분대에 도달이 가능하면서 이제 국제기로 복합 개발지구 영향권 안에도 굉장히 빠르게 진입이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3룸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4억 1천에서 4억 5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7광역 중심지로 인해서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을 개발하는 게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도봉구 창동하면은 인프라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살기에는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동 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인해서 없던 것들이 새로 생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써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됩니다. 중간에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지하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이 더욱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에 굉장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 이 빨간색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 주택의 공급이 굉장히 귀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공급량이요.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동부권 내에서도 지가가 가장 비싼 지역이 바로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의 부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창동 상계의 가장 핵심적인 개발 호재 중에 하나 바로 아레나가 되겠습니다. 음악 도시를 만듦으로써
이제는 K-팝 시장의 선두주자로 이제 도봉구, 창동이 나서겠다. 이로 인해 상권 자체들도 자연스럽게 개발이 되면서 젊은 층들의 인구 유입을 끌어당길 만한 굉장히 큰 호재가 기다리고 있고요. 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제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문화 기업들이 입주를 하면서 지금 오피스텔 큰 2개 동이 또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봉 면허시험장 부지라든지 창동 차량기지라든지 이곳 자체들도 크게 변화가 되겠는데요. 도봉구의 대규모 개발 예정지인 창동 차량기지는 이제 이전이 됐고요. 이전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봉 면허시험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라든지 이제 의료 산업의 메카로 떠오르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바로 이제 이 지역에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GTX C노선이 창동역에 들어서게 된다면은 왕십리를 거쳐 바로 삼성역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10분대에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창동역 복합 환승센터로 인해서 창동역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로 인해서 굉장히 교통도 원활해지겠고요. 또 수변공원이 여의도의 10배 이상의 규모로 형성이 되면서 지금도 날씨가 좀 산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여의도 공원의 10배 규모의 수변공원이 형성이 되면서 삶의 질이 더욱더 좋아지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상동이 이제 3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하우스를 한번 제가 봐봤는데요. 아파트 못지않은 시설로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내 이렇게 구성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잘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은 4억 1천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전세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3룸인데도 불구하고 6천에서 7천만 원 투자 가능하겠고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10에서 120만 원의 월세 임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치 높은 2지역에 대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도움 드릴 테니까요.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저희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높은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 친절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드릴게요. 자, 그럼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 시간 R&D 하우스의 황준석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황준석 본부장과 함께 다양한 지역들 또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치 높은 2지역 이곳들로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 곳은 강남 접근성이 좋고 한강변을 끼고 있어서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곳입니다. 광주구 능동에 위치한 1.5룸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고요. 이후에는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구로 갈게요. 특히 테헤란홀을 중심으로 임대 수요층이 풍부한 지역이죠. 역삼동에서는 투룸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분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미래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도 주목하셔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전략 차근차근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광진구 능동부터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위치는 5호선 아차산역에서 도보로 4분이면 만나보실 수 있는 역세권입니다. 지금 시세는 2억 9,5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예상 실투자가가 굉장히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만큼 더더욱 많은 분들이 지금부터 차근차근 전략을 또 세워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어떤 곳인지 투자 포인트로 설명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광진구 능동 추천 포인트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이 있어서 공세권을 누릴 수 있는 능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소액으로 실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은 더위가 한풀 꺾여서 투자할 물건을 알아보시러 임장을 다녀보셨지만 실거주할 물건 또는 전세를 구하러 다니는 분들은 서울 시내에서 신축 투룸 크기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이 능동 신축 투룸은 1,000만 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한 소액 투자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공실이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강남, 잠실, 종로와 같은 서울 핵심 지역으로의 출퇴근이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직장인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 뿐만 아니라 주변 대학가의 학생 수요 역시 많고요. 능동 내에서도 희귀한 신축이기 때문에 능동에서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신축으로 이동하는 주민 수요까지 풍부하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한 환경에 있다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축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또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신축이라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 다양하게 생활 편의 시설까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거주에 있어서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장점들 미리 또 체크하시면서 전략대 세워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요즘 이제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임장 활동 떠나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본부장님께서는 직접 가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이곳 입지가 어떤지 직접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광진구 능동 신축 분리형 원룸 다세대 주택 입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에서 도보 약 4분 거리에 있고요. 5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군자역과는 도보 약 7분 거리로 더블 역세권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변에는 대형 마트와 백화점, 대학병원과 같은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겠고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가 인접해 있어 어디든 갈 수 있는 사통팔달 교통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잠시 후 호재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동서울터미널 재건축 사업과 잠실의 국제교류복합단지 개발 그리고 현대 GBC센터와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까지 정말 초대형 개발 사업들이 수혜를 톡톡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가 매우 기대가 되는 능동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시에는 비즈니스 중심지와 가까울수록 그만큼 임차 수요를 받아볼 수 있는 요소인데요. 서울의 핵심 비즈니스 지역인 종로, 광화문까지 20분, 그리고 강남 송파까지 2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사통팔달 입지로 직주 근접의 핵심 비즈니스 지역인 직주 근접이 용이한 입지이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가 풍부하고요. 아무래도 인접해 있는 강남과 송파의 주택 가격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대처할 만한 주택을 찾아 넘어오는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 전월세가 빠르게 공급 걱정이 없이 투자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 같은 재개발 호재들이 광진구 내에서도 현재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로 인한 동방 상승으로 인해 전세를 끼고 투자하신다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개발 호재는 저희가 잠시 뒤에 한 번 더 짚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입지를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주요 이제 일자리 타운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요. 앞서서도 20분이면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종로나 그리고 뭐 송파 이와 관련된 지역에서도 훨씬 더 쉽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지역의 일자리를 두고 있으시는 분들도 편하게 이곳에서 거주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요즘은 공세권에 대한 그런 갈증 많이들 느끼고 계시지요. 이곳 주변으로는 서울숲, 어린이대공원 그리고 아차산 등 녹지 또한 풍부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장점들 놓치지 마시고 좋은 전략 포인트로 잘 삼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 목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은 시세 차익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식으로 개발들이 이루어지는지 이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진구에서도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동서울터미널은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계속되고 있고 터미널 용량 초과와 주변의 혼잡한 교통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런 동서울터미널을 호텔과 업무시설, 관광시설이 복합된 현대화 건물로 재탄생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지하에는 터미널을 만들고 지상에는 45층 규모의 3개 동으로 구성된 복합시설로 개발의 계획이 있습니다. 2019년에 소유권이 한진에서 신세계로 매각이 됐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서울 내 스타필드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도 해보겠습니다. 그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인데요. 광진구 내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첫 도시재생 사업으로 동부지방법원이 문정동으로 이주하면서 생긴 구의동 부지와 자양 재개발 1구역, KT 부지까지 상당히 넓은 2개의 부지에 광진구를 5G 관련 사업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업무 단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중심가 지역에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구역 일대를 첨단 복합 업무 단지로 재탄생하게 시킬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 단지가 광진구 내에 대규모로 조성됨으로써 인해서 임차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지가 상승 역시 큰 폭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라 예상을 좀 하겠습니다. 특히 자양 1구역은 18층 규모의 광진구청사가 30층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과 호텔, 문화시설들이 들어오고요. 1,300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에 있고 광진구를 재정비하는 사업이 예정되어서 향후 시세 차익까지 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물지 인근엔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데요. 서울 시내 평지 공원 중 유일하게 공원 일대에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데요. 이러한 고도 제한은 지역 발전에 저해 요소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권까지 침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 1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 제한 폐지를 공식적으로 가결을 시켰는데요. 고도 제한이 해제가 된다면 종상향과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권까지 조성하기 위해서 천호대로를 따라서 역세권 개발 사업도 동시에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로 인한 지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이렇게 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서 이곳으로 이제 이주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유동인구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 지가가 상승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이곳에서도 충분히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장점들 한 번 더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크 포인트와 함께 이곳만의 특징들 조금 더 짚어볼게요. 네, 능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은요. 지하철 5호선 아차선역에서 도보 약 4분 거리에 있고요. 지하철 5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군자역이 도보 약 7분 거리에 있다 보니 더블 역세권의 입지를 잘 갖추고 있고요. 이런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강남과 송파 그리고 종로 쪽이나 광화문 쪽의 핵심 업무 지역으로 약 20분대의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를 품고 있고요. 대학가 상권과 대학병원에 대형 마트들까지 고급진 생활 인프라가 잘 형성이 돼 있고
아차선 숲세권과 어린이 대공원 공세권까지 잘 갖춰 있기 때문에 임차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고 임차인들과 투자자들로 모두 가장 선호하는 신축이기 때문에 투자자와 임차인 모두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호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의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와 성수동 재개발 사업에 광장동 재건축까지 재개발과 건축 사업이 광진구 내에서도 동반 상승 효과를 보실 수 있겠고요. 호재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능동에 걸려있는 고도 제한 폐지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성구안을 갖고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면 이렇게 잠재 가치가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능동의 신축 다세대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으로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또 직접적으로 가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임장 활동 떠나기 전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 드릴 테니까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자, 가시기 전에 체크해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매매가, 임대가 역시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능동 신축 불리형 원룸 시세는요 2억 9,500만 원에서 3억 500만 원에 형성돼 있고요.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투자를 하신다면 약 1,000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고요.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70만 원 정도 예상한다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매가 임대가는 저희가 시세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 그리고 여러분 자금 상황에 맞춘 전략 필요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지역 갈게요. 이번에는 역삼에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이곳은 2호선 역삼역 이용하실 수가 있네요. 역삼역에서는 뚜벅뚜벅 걸어서 10분이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세는 5억 원에서 5억 8천만 원이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소액으로 또 접근이 가능합니다.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렇게 또 실제 투자가가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전략 수용을 좋을지 이 부분 지금부터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부터 설명 들어볼까요? 네, 먼저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비즈니스 중심지인 강남 대로와 테헤란로를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직주 근접 최적의 입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 매물은 1, 2인 가구가 선호하는 투룸 고지로 넘치는 임차 수요를 받아볼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개발 호재들 중 굵직굵직한 대형 호재들이 강남권에서 중심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 개발 호재로 인한 시세 차익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요약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투자 포인트 또 정리해 드렸습니다. 1, 2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이제 공실에 대한 염려 또한 없는 곳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입지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잖아요. 자, 어떤 곳일까요? 네, 서울 3도심 중 하나인 강남이죠. 바로 이 비즈니스 중심지인 강남에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강남구 역삼 1동입니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따라서 중심 상업지역이면서 업무 상업 밀집 지역인 이곳에는 삼성타운, 코엑스, 구글 등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공기업, 관계없이 빼곡하게 기업들이 들어서 있는데요. 이쪽에서 일하시는 고소득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가 풍부하여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즘 직장인들은 워라밸을 중요시 하는데요. 워라밸을 높이기 위해 직주 근접을 선호하는 직장인들의 니즈를 맞는 도로로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이고요. 여기에 강남하면 학군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주위에는 명문 학교들도 많이 포진되어 있고 대치동 학원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의 수요까지 풍부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강남역 상권에 쇼핑 그리고 먹거리, 놀거리까지 생활 필요 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지역이 바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이런 입지적인 장점에 르네상스 호텔 재건축 사업과 신분당선 연장선 그리고 서초동 롯데타운까지 이런 개발들이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 중에서도 교통의 중심지가 역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것도 역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지 이렇게 먼저 체크했고요. 자, 개발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굵직굵직한 개발들이 이루어질 예정이잖아요. 뭐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드릴 것부터 처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강남은 대형 호재들이 끊이지 않는 지역인데요. 이 중에서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개발 호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 재건축 사업입니다. 예전 르네상스 호텔 부지의 35층, 37층 두 개의 동으로 오피스, 리테일 그리고 숙박 시설로 구성된 대규모 복합 단지가 완공이 돼서 역삼동 내에서도 임차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삼성동의 강남권 광역 복합 환승센터를 보시겠는데요. 강남권 광역 복합 환승센터는 연초에 국토부가 강남권 광역 복합 환승센터 지정을 최종 승인하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상에는 그린존을 공원화를 만들고 지하에는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위례신사선, 광역급 팽철도 GTX C 노선과 A 노선까지 6개 철도 노선과 버스 52개 노선 그리고 도심공항터미널 역시 이주하면서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공간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요. 여기에 한전부지의 GBC 센터 현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지연됐던 현대 GBC 센터 사업이 착공 허가가 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가 상승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약 12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천문학적인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초대형 개발 사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가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을 좀 하겠습니다. 이 GBC 센터와 이어지는 종합운동장 부지에 국제교류복합지구도 개발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호텔, 스포츠, 문화시설이 조성되는 초대형 개발 호재로 종합운동장 부지를 재개발에 새롭게 탄생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인근에 한국감정원과 서울의료원 부지도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시켜서 호텔과 업무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서게 될 계획에 있고요. 여기에 종합운동장 주변에도 올림픽대로와 탄천로를 지화하는 도시재정비로 한강, 탄천을 연결하는 수변공원으로 개발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발 교통 호재를 보시겠는데요. 먼저 현재 1단계 공사 중인 신분당선 연장으로 용산까지 연장 계획이 있고요. 3단계는 호매실 연장이 예타를 통과하여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개발 호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개발 호재들 여러분께서도 꼼꼼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체크 포인트로 요 장점들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역삼동은 신축 매물 자체가 정말 귀한 곳이 되겠는데요. 신축 다세대 주택의 투자 메리트가 크고 추후 매도 시에도 황금성이 뛰어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역삼동 투룸 주택의 경우 1, 2인 임차인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공실 리스크가 적어 투자의 안성맞춤인 물건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체크 포인트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럼 매매가, 임대가 시세 통해서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만큼 어떤 식으로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역삼동 신축 투룸 다세대의 경우는 평형에 따라서 조금 가격 차이가 있는데요. 형성돼 있는 가격은 4억 5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대에 형성이 돼 있고요. 전세가 3억 7천에서 3억 5천만 원의 시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를 안고 재테크를 하신다면 약 8천만 원이면 가능하고요. 여유가 되셔서 월세를 생각하신다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다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매매가, 임대가 조금씩 이제 좀 그 화면이랑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놀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억 원대에서 5억 8천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매매가가. 그리고 이제 전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 활용하신다면은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합니다. 월세를 활용할 시에는 지금 1억
9천만 원에서 2억 원대로 실제 투자가도 되어 있고 보증금 3천만 원에 약 200만 원씩 임대 수익도 거두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점도 잘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가 또 세미나 안에서도 정보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세미나도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1억 원대로 아파트 입주권 나오는 빌라 투자하기를 주제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시간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세미나 역시 예약 필수입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세미나 한 번 더 안내와 함께 예약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내일 오후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